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기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델솔루션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기아입니다. 오늘 1%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황이 호황이라며 현주가는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라고 전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반도체와 함께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에 집중하는 삼성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초격차 우위를 다집니다. 2조 원이 투입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이 준공식을 가지고 오늘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원익 IPS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신규 수출 제한 조치 적용을 유예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에 장비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꿈틀댔는데요. 대표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는 오늘 5%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다가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유럽에 참여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내년 중순에 있을 오레고보맙의 임상 3상 중간 발표에도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모델솔루션입니다. 신규 상장 3거래일째인 업체인데요. 최근 상장 후에 몸값이 2천억 원이 되지 않는 중소형 공모주에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공모주 시장의 중소형주 강세 흐름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OSP, SBB테크, 샤페론 등의 업체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의 특징주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두 분이 선택하신 우리 매니저님과 임순재 대표님이 선택하신 탑픽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확인하죠. 네, 임순재 대표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황대현 매니저님은 역시 바이오 종목이죠. 카나리아 바이오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공장 이제 가동 시작한다는 게 어제자로 뉴스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자, 삼바 다시 이제 봐서 지금 당장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뭐 삼바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4공장 일부만 지금 됐죠. 네. 전체적으로 다 되면 이번에 이제 되면서 42만 리터 정도의 규모의 세계 최대의 이제 바이오 의약품 CDMO 그 회사로 이제 발돋움을 했고요. 네. 아마도 4공장이 다 완성이 되면 60만 리터의 규모로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지금 뭐 계속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세계 글로벌 이제 제약사 20개 중에서 그러니까 상위 20개 중에서 12개 회사가 거래를 할 만큼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수주 물량 자체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5, 6, 7 공장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런 이제 CDMO 관련돼서 뭐 독보적인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자회사인 이제 삼성 SP 같은 경우, 바이오 SP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매출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좋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뭐 삼성에서 제2의 반도체들을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군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황대현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를 꼽아주셨는데 사실 원래 기존에는 사료주들로 뭐 상한가 몇 연상을 가게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업체로 좀 M&A가 진행이 되면서 예, 일단 뭐 단기 관점으로 좀 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그 동기업을 했는데 과거 이제 현대사료 부분에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거듭나서 바이오 업종으로 좀 부각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보니까요. 최근 이제 그 바이오 유럽에 그 참가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한 노하우는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던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오레고보밥 부분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삼상이 가는 되게 이제 이상해서 우리가 기술력 특허라든가 파이프라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삼상까지 가보자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2년 동안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 이제 그 상반기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은 희망이 있다는 부분은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최근에 이 기업이 그 볼 때 이제 그 바이오랩이랑 참가하면서 어떤 파트너십을 갖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만나는 분들은 그 과거보다는 이제 사료 업종에서 바이오 업종에서 정말 임상 시험을 3상까지 간다는 건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때가 가봐야 되겠지만은 내년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 좀 볼게요. 제가 실전 매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때 급등을 했어요, 이 종목이요. 저도 이때 보고 아주 엄청나게 좀 놀랐던 종목입니다. 네. 점상을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그 빠졌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급등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임상 3상을 하는 바로 이런 그 오레고 보맙에 대한 재료가 그 좀 반영이 됐다 봐요. 근데 이제 아직은 바이오 업종은 3상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년도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부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같이 급등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좀 율동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기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있고 또 오늘 같은 날도 양봉이 좀 나와주는 이런 부분을 볼 때 과거같이 급등은 안 하더라도 여기서 소파동은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되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바이오 업종들은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지지 라인이라든가 목표가를 좀 짧게 네. 접근을 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레고보맙 그 난수암 관련해서 삼상인데 뭐 치료제 개발이 잘 되면은 투자자들도 좋지만 고통받는 환자들 입장에서 또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 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토픽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특징주 세 종목을 하나씩 보죠. 기아가 되겠습니다. 기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리셨어요. 오. 네,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아 뭐 3분기 실적도 잘 나온다고 하고 그러는데 네. 노라는 의견을 주신 게 예. 이제 네. 좀 지켜봐도 된다라고 신한금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또 그렇죠. 이런 식의 외국인 네. 쪽에서도 매수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말이죠. 한번 의견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지금 나와 있었던 게 뭐 최근에 이제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대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좀 있다라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UBS가 지금 북미 자동차 회사에 대한 이제 신용 투자 등급을 전부 다 이제 한 단계씩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가 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제 기아가 이제 미국의 재고가 지금 막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 자동차 판매량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아 같은 경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IRA 법안 관련돼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상당히 좀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제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물론 이제 낮은 걸로 해서 단기 반등은 분명히 가능한 그런 이제 시점인 건 맞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시장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좀 단기적인 반등은 네.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황대현 매니저님은 또 예스 의견을 주셨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까요? 아니면 길게 중장기적으로 봐도? 보고 길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왜 그러냐면 예. 저는 이제 기아를 볼 때 이제 그 전기 자율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IRA에서 뒤통수를 맞았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제도적인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제도적인 시스템하고 앞으로의 이제 업황을 좀 보고 있는데 제도적인 시스템은 IRA 부분에서 이제 법인세, 이거 세금 감면을 갖다가 거기서 만들어야지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단기간은. 그러나 업황을 볼 때 전기 자율 자동차 시장은 뭐 지금 현재 침투율 1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계속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는 계속 남아 있다고 해서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단기간에 뭐 업황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이런 그 성장 산업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런 굴곡을 넘게 되면 우리 성장통이라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 본데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제가 보니까 3분기 매출 22조인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계속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IRA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저 업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재고도 그 1개월치도 안 남았답니다. 네. 지금 뭐냐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팔지 못하는 거 예약용 레미널들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제 지인도 자동차 전기차 신청해서 1년 넘게 아직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요는 계속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IRL은 단기적인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에서 악재지만은 이런 그 성장 산업이라는 그 부분을 볼 때 계속적으로 매출 구조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볼 때 저는 지금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도리어 기회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담아가시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원익 IPS죠.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또 역시 엇갈리셨습니다. 그 노부터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 지금 네. 미국이 이제 중국 견제를 많이 하느라고 네, 예. 삼성, SK 하이닉스 중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네. 뭐 장비라든가 이런 수출 금지를 내렸다가 네. 유예를 했다. 네, 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뭐 유예를 했다라는 게 뭐 보여지기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냥 있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만 껐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그 거겠죠. 지금 뭐 그 나와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기업, 중국 기업을 이제 제재를 하면서 네. 그럼 이제 중국에 이제 첨단 관련된 기기를 이제 뭐 공급을 못 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지금 디램하고 낸드 공장이 다 이제 최신식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필요한 거는 그 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거지 신규로 아주 그냥 최첨단의 장비가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중국 관련된 이제 이슈보다는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더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3사의 투자가 과연 현재와 같이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투자를 뭐 장기적인 투자는 계속 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투자는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 관련된 분야를 아마 좀 줄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줄일 생각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업황이 좀 더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삼성전자의 그 매출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 신규 투자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세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지금 엄청 빠져 있는데도 아직도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네. 이런 말씀이군요. 신중하십니다. 예. 그렇다면 황대현 매니저님은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매니저님. 예, 저는 이제 최근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졌던 경쟁력이 에서 계속 처졌기 때문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 파운드리 쪽인데 왜냐면 우리가 그 반도체를 볼 때 비메모리하고 메모리하고 이제 팹리스 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최근 성장성은 그 비메모리 쪽에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쪽이 TSMC를 알겠지만 계속 성장이 훨씬 더 큽니다. 메모리보다는.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 메모리 부분이 사양 산업은 절대 아니지만은 경기 관련 부분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경기가 좋으면은 우리가 이제 PC도 마찬가지지만은 최근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쪽에 다 메모리는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용량 서버 쪽에는 계속 들어가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서버를 지금 현재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그 메인 기업들이죠. 바꾸질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면 좀 메모리는 좋아진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이 너무 자국 보호주의에서 저는 그게 네. 굉장히 이제 열이 좀 받고 있어요. 저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경기를 타게 되면 경기가 좀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익 IPS가 이제 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메모리 쪽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그 하락을 좀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차트 흐름을 보면은 네. 최근 그 메모리 쪽엔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바로 파운드리 쪽에 이제 많이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여기 이제 19,000원대 직전 고점 여기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건데 삼중 바닥까지 왔다고 봐요. 다중 바닥에. 뭐 옛날에 우리가 중시 그 속담에 다중 바닥에 집 하나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낙폭과대라는 부분인가 선반영 부분에서 여기서 굳이 매도는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어떤 그 설비 투자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경기와 좀 관련돼 있고 특히 아마존의 서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지금 매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 남아 있는데 오늘 다른 특징지 종목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신중하게 듣게 됩니다. 자, 모델 솔루션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역시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임순재 대표님이 오히려 예스를 주셨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모가 27,000원보다는 아직은 위에 있습니다. 네, 어제 좀 차익씩 나왔다가 오늘 또 재차 상승을 해줘서 네.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말이죠. 뭐 일단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적정 주가가 어느 선인가를 좀 찾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일 텐데. 네,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뭐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제 시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이제 뭐 3D 프린터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정교한 CNC 타입형의 이제 프로토타입을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원스톱 제작,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뭐 끝까지 이제 다 만드는 플랫폼과 그다음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술력이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뭐 글로벌 업체들도 뭐 구글이나 MS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LG, 뭐 현대차 이렇게 이제 국내외 대기업들이 다 그 고객사를 할 만큼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렇게 뭐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제 이런 프로토타입의 시제품을 많이 그러니까 먼저 생산하는 게 아마 이제 좀 더 뭐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력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출렁거림은 뭐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델 솔루션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황대현 매니저님은 네. 노라고 해주셨어요. 네. 사실 요즘에 이 중소형 IPO주들 굉장히 또 시장에서 또 각광을 받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OSP라는 업체가 상장하고 앞으로 남은 공모 청약 일정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우리 투자자분들 이 모델 솔루션 같은 중소형 IP 업체 노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별 종목적으로 노라고 하시는 건지. 뭐 저도 이제 그 모델 솔루션 상장되기 전에 네. 관심 있게 봤어요. 굉장히 이제 이런 그 첨단 솔루션 부분에서 기술력이 있다 봐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상장이 돼 솔루션 업종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 볼 때 신규 상장 종목에서 성공한 기업은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성일아이템 이런 것들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했고요. 또 로봇 관련주나 이런 그 종목군들이 그 탄력을 좀 이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의 저주가 뭐냐면 바로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그 물량이 털리고 나서 주가들이 이제 반등을 했던 부분인데 이 종목도 보니까 기술력이나 성장성 부분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프로토타입이라든가 사출 성형 이쪽에서 뭐 우리나라 뭐 웬만한 IT 대형 기업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모가보다 또 위에 있고 최근 장이 안 좋은데도 정말 대단한 종목이라고 저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봐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렁거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이제 수급적으로 이 종목을 접근을 하고 싶어요. 보유예수 물량이나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항상 많아요. 유상증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보는데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려 그러면 뭐냐면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강한 편인데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이제 아랫꼬리를 좋아하는데 윗꼬리가 나와요. 그죠? 고점 대비 빠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라가려면 저항이 심하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향후에는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현 시점에 공모가가 한 27,000원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상 여기서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는 현금화 전략에서 바로 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에 좀 관심 갖자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모델 솔루션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임순재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군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투자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고 계신데요. 저희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또 저희 TV 방송 화면 인증샷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소 에센스 화장품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지금 아직 선택이 안 끝났으니까 계속해서 또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핫 리포트를 부탁해 출발하겠습니다.